QQQ QLD TQQQ 투자자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도 모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에서 가져온 투자 원리를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맞게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내용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을 어렵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을 생각, 돈, 인내, 행운, 그리고 수요와 공급으로 봤습니다. 이 말이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매일 가격을 보지만 정작 돈의 흐름은 놓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보시면 바로 이해됩니다. 2022년에 QQQ는 약 3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QLD는 약 60% 빠졌고 TQQQ는 약 79% 무너졌습니다. 만약 2022년 초에 1000만원을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QQQ는 약 674만원이 됩니다. QLD는 약 395만원이 됩니다. TQQQ는 약 209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장기 투자라고 시작합니다. QQQ는 결국 우상향한다고 말합니다. QLD는 시간을 압축한다고 말합니다. TQQQ는 기회가 오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209만원이 되는 순간 사람은 상품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나스닥을 욕하고 금리를 욕하고 전문가를 욕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식으로 보면 이때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더 급한가? 주식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팔고 있는가? 현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사고 있는가? 2022년에는 금리가 시장을 눌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올라가자 성장주의 미래 가치는 할인됐고 QQQ는 밀렸고 QLD와 TQQQ는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락률 자체가 아닙니다. 그 하락 속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가입니다. 공포에 던진 사람의 주식은 결국 현금을 들고 기다린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것이 코스톨라니가 말한 시장의 기본 멜로디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반전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 QQQ는 약 54% 올랐습니다. QLD는 약 117% 올랐습니다. TQQQ는 약 198%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TQQQ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계산이 있습니다. 2022년에 1000만원이 TQQQ에서 209만원이 됐다면 2023년에 198% 올라도 약 623만원입니다. 아직 원금 1000만원이 아닙니다.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이 약 395만원이 되고 다음에 117% 올라도 약 860만원입니다. 반면 QQQ는 1000만원이 약 674만원이 되고 다음에 54% 오르면 약 1044만원입니다. 숫자가 레버리지 투자의 현실입니다. 오를 때 많이 오른다는 말만 보면 안됩니다. 얼마나 빠졌는지, 빠진 뒤 얼마를 회복해야 하는지, 그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TQQQ는 아무 때나 사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포가 끝나가는 구간, 금리가 꺾이는 구간, 시장이 악재에 둔감해지는 구간, 그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여기서 코스톨라니의 달걀이 나옵니다. 달걀의 첫 번째 국면은 모두가 주식을 싫어하는 구간입니다. 뉴스에는 침체, 폭락, 고금리, 실적 둔화, 경기 침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QQQ가 조금 반등해도 가짜라고 말합니다. QLD를 사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TQQQ를 말하면 아직 정신 못 차렸냐고 합니다. 이때의 소심파는 한 번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현금을 나누고 가격을 나누고 시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있다면 한 번에 1000만원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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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원으로 나눕니다. QQQ가 고점 대비 20% 빠졌을 때 한 번, 30% 빠졌을 때 한 번, 금리 인하 신호가 보일 때 한 번, 시장이 악재에도 더 빠지지 않을 때 한 번,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구간입니다. QQQ가 반등해도 사람들은 다시 빠질 거라고 말합니다. QLD가 올라와도 아직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TQQQ가 튀어도 단기 반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덜 빠집니다. 좋은 뉴스가 없어도 가격이 버팁니다. 이때는 공포가 가격에 많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하락장도 그랬습니다. 당시 시장은 단기간에 무너졌고 사람들은 경제가 끝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이 악재에 둔감해지자 QQQ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때 준비된 사람은 공포 속에서 기회를 받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반등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국면은 과장 국면입니다. 이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QQQ는 역시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QLD는 장기 보유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TQQQ는 다시 인생 역전 상품처럼 보입니다. 주변에서 수익 인증이 늘어납니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더 큰 확신을 가집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 세 번째 국면은 소심파가 조용히 매도 준비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TQQQ가 몇 달 만에 100% 올랐다고 해서 그때 더 큰 돈을 넣는 것은 소심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다시 만들고 다음 하락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국면은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더 못 가는 구간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QQQ가 밀립니다. AI 뉴스가 좋아도 QLD가 힘을 못 냅니다. 호재가 나와도 TQQQ가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들어올 돈이 부족하다고. 다섯 번째 국면은 하락이 본격화되는 구간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버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좌가 10%, 20%, 40%, 70% 흔들리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QQQ 투자자는 장기 투자라는 말을 의심합니다. QLD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괜히 했다고 후회합니다. TQQQ 투자자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국면은 공포가 과장되는 구간입니다. 좋은 기업도 팔리고 좋은 지수도 팔리고 좋은 상품도 욕을 먹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다시 첫 번째 국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QQQ, QLD, TQQQ 투자자는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국면을 봐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넣어서 2000만 원을 만드는 상상보다 1000만 원이 209만 원이 됐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TQQQ가 198% 오른 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전에 79% 빠졌다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QLD가 117% 오른 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전에 60% 빠졌다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QQQ는 느려 보이지만 회복력과 생존력에서는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내 계좌가 살아남는가입니다. 다음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남아있는가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내가 살 수 있는가입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한 것처럼 돈은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만 차갑게 다뤄야 합니다. QQQ, QLD, TQQQ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뜨겁게 꿈꾸되 차갑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욕심을 줄이고 남들이 포기할 때 현금을 꺼내고 남들이 흔들릴 때 내 기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장은 늘 반복됩니다. 공포, 의심, 회복, 흥분, 과열, 붕괴, 그리고 다시 공포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언제나 숫자를 보고 국면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의심합니다. QQQ, QLD, TQQQ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합니다. 오늘 이 숫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1000만 원이 TQQQ에서 209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8% 올라도 원금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알고도 기준을 세우는 사람만이 레버리지를 다룰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고 금리를 보고 달걀 국면을 보고 숫자로 버틸 수 있는 자리에서만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